그 안내렌즈 삽입술을 설명하면은 이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눈의 그 대충의 해부학적 구조를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잘 그리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대충이라도 그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눈을 이렇게 옆에서 바라봤을 때 단면도를 본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그려볼게요, 한번. 그래서 까만 눈동자가 요렇게 표면에 있고, 그 까만 눈동자의 안쪽을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이제 까만 눈동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왜 눈에 보이는 왜 홍채 있잖아요. 홍채가 눈앞에를 이렇게 막고 있고, 그 홍채 뒤에는 선모체라고 그래서 진짜 무슨 돌기 마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반대쪽에도 대칭되게 있겠죠. 이렇게 홍채가 있고 그 옆에 선모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 눈의 수정체가 이 홍채 뒤에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홍채 뒤에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가깝게 붙어 있겠죠. 이 수정체는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선모체에서 나온 가느다란 실 같은 게 있어요. 이 실이 수백만 가닥이 렌즈를 감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체가 그거에 매달려서 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 눈을, 그림 굉장히 못 그렸네. 하지만 어쨌든 옆에서 봐서 단면도고요. 여기에서 그 구조물의 이름이 다 있는데, 색깔로 표시를 하면 이 파란색 부분, 여기를 전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부분, 여기를 후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내렌즈 삽입을 할 때는 자기의 수정체, 이 뒤에 있는 이 동그란 구조물이 수정체잖아요. 이 수정체는 그대로 놔둔 상태로 인공수정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백내장하고 헷갈리기가 쉬운데, 백내장은 자기 수정체를 부셔서 빼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집어넣는 건데, 젊은 사람 멀쩡한 자기 수정체를 빼서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놔둔 상태로 인공수정체를 다른 자리에 집어넣는 거고,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요. 안내렌즈 삽입할 때는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을 전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렌즈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또는 홍채와 자기 수정체 사이에 있는 공간, 여기를 후방이라고 하는데 후방에 집어넣는 후방 렌즈 삽입술이 있습니다. 전방 렌즈 삽입술의 대표적인 게 이제 아티산 렌즈, 아티플렉스 렌즈라고 해서 렌즈를 집어넣고 자기의 홍채에다가 붙잡아 매는 거예요. 클립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후방 렌즈는 대표적인 게 ICL, 요즘엔 아쿠아 ICL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ICL이라는 렌즈를 이 위아래에 있는 이 선모체 있죠? 선모체 이 홈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버티듯이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는 거죠. 어딜 찝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요즘에는 그 전방 렌즈 삽입술보다는 후방 렌즈 삽입술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전방 렌즈 삽입술도 나쁘지 않은 수술인데, 그게 이제 까만 눈동자하고 너무 가깝잖아요. 까만 눈동자의 뒷면과 접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눈을 비비거나 문지를 때 그 수정체가 까만 눈동자의 뒷면을 이렇게 닿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또 하나는 홍채에다가 클립처럼 이렇게 붙잡아 매놨는데 그 홍채가 딱 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홍채, 그 조리개는 계속 움직이니까 그게 찝힌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은 거기에 미세하지만 염증이 일어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염증이 자꾸 반복되면은 이 까만 눈동자의 안쪽에 내피세포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는 재생도 안 되거든요. 평생 갖고 태어나면 조금씩 줄어드는데, 눈 안에서 미세한 염증이 계속 일어나거나 그 인공수정체에 닿아서 자극이 되면은 내피세포가 없어져요. 내피세포가 없어지다가 극단적으로 가면은 각막부전이라는 상태가 되면서 남의 각막을 기증받아서 이식하는 수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안과 굴절 수술에서 전방 렌즈 삽입은 그래서 잘 안 하는 추세고,
후방 렌즈는 사실 그럴 만한 위험성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후방 렌즈라고 해도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자기의 원래 수정체 위에다가 얹는 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후방 렌즈의 단점은 그거죠. 자기 수정체하고 너무 가까워요. 물론 그 양쪽 이 녹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과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버티듯이 놔두기는 하는데 렌즈 사이즈에 따라서 잘못하면은 자기 수정체하고 접촉이 일어나는 수가 생기는데 사람의 수정체라는 거는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부터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방 렌즈 삽입술을 할 때는 렌즈 사이즈를 굉장히 고심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렌즈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너무 불룩하게 올라와서 안 되고 너무 작으면은 자기 수정체하고 닿아서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정확한 사이즈를 결정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렌즈를 교체하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즘엔 후방 렌즈 삽입술이 대세기는 하고 자기 수정체하고 닿을 가능성이 있어서 백내장이 생길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전체 수술의 0.01%, 0.1%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백내장이 생기더라도 렌즈를 빼버리면 대부분은 진행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백내장이 혹시라도 진행을 해도 실명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젊은 나이에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된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방 렌즈 삽입과 후방 렌즈 삽입이 있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안과 의사 입장에서는 전방 렌즈보다는 후방 렌즈가 더 안전하다는 판단을 많이 해서 요즘에는 후방 렌즈 삽입술을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